여러분이 밤 올빼미형인지 얼리버드형인지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를 해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걸 좋아하고 하루의 첫 시간 동안 활력이 넘친다면 얼리버드 타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달이 높고 별이 쏟아질 때 활기가 넘친다면 밤 올빼미형일 수 있어요. 밤이 주는 고요함과 평온함을 만끽하며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을 수 있는 타입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밤 늦게까지 깨어있는 건 쉬운 일이고 아침에 스누즈 버튼을 누르는 건 유욕적인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 일어나거나 늦게 자는 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얼리버드족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지만 하루가 지나면서 피로가 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후나 저녁이 되면 눈을 뜨고 있는 게 힘들어질 수 있죠. 반대로 밤 올빼미는 아침에 침대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날 거예요. 졸음을 떨쳐내고 엔진을 시동하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기 슬럼프가 지나고 나면 서서히 에너지 레벨이 상승하기 시작하죠. 문제는 소위 아침형 인간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옛 속담 기억하시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든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건강하고 부유하며 현명해지는 지름길이라는 말 같은 거예요. 이러한 속담은 모두 들어보셨을 텐데 일찍 일어나면 인생의 승자가 된다는 일반적인 가정이 깔려있죠. 현대사회가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더 편안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많은 조사를 할 필요도 없어요. 주변을 둘러보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상점은 오전 6시에 영업을 시작해요. 학교도 하루의 시작 부분을 차지하기 편리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현대과학이 증명하는 게 있어요. 인간은 모두 고유한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크로노타입이라고 하는 수명 각성 주기에도 반영돼요. 최근 몇 년 동안 수행된 일부 연구에서 인간의 실제로 서로 다른 6가지 크로노타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연구는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연구진은 이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종일 에너지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6가지 차트를 제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범주 중 하나에 자신을 분류해야 했죠. 놀랍게도 진정한 아침형 인간은 13%에 불과했습니다. 그 2배에 가까운 비율인 24%는 야간에 활동하는 걸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수명 각성 주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작지만 활기찬 9%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쳐요. 반면에 약 16%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졸리기만 하고요. 과학 용어로 이러한 사람들을 적당히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8%는 오전에 활기차게 활동하다가 오후에 약간의 낮잠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침형 인간, 하루 종일 활기찬 사람, 오후에 낮잠이 필요한 사람까지 합쳐도 아침에 더 나은 기능을 발휘하는 사람은 최대 40%에 불과합니다. 이를 전체 인구로 추산하면 소수의 얼리버드족이 우리의 일상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여요. 모든 사람이 아침형 인간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업무는 오전 9시에 시작하거나 경우에 따라 더 일찍 시작하기도 하죠. 물론 이 연구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선 대학생은 전체 인구를 정확히 대표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은 밤새 책을 읽거나 파티를 즐기고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는 것으로 악명이 높죠. 따라서 이 연구는 올빼미족의 수를 과장하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을 과소평가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건 학생들이 스스로를 평가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 건지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꽤 명확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 연구는 인간이 아침형 인간과 밤형 인간이라는 2가지 그룹으로만 나뉜다는 통념을 깨뜨려요. 사실 대다수는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아침형 인간은 아니에요. 원격 근무의 증가 추세가 오후와 저녁에 더 잘 기능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에요. 드디어 자연스러운 수면 각성 리듬에 맞춰 업무 일정을 조정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일찍 일어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2가지 유형의 사람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낮에 늦게 일어나는 습관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건 분명해요. 첫 근무 시간에는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수업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올빼미족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될 수 있을까요?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능성은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제 전환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크로노타입이라는 멋진 용어에 대해 알아볼까요? 하지만 이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학에 따르면 크로노타입은 자연과 양육이 복잡하게 결합된 거라고 해요. 자연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유전자가 작용해서 밤에 활발한 사람인지 일출을 쫓는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줘요. 많은 연구에서 아침형 인간과 관련된 수백 개의 유전자가 밝혀지기도 했어요. 이러한 유전자는 자연스러운 수면각성 주기의 다른 이름인 일주기 리듬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크로노타입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긴 한데 환경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크로노타입에 맞는 일상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밤형 올빼미라고 가정해 볼게요.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밝아져서 땀을 흘리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선택해요. 이는 곧 밤늦게까지 활동하는 성향으로 이어지죠. 그래도 환경의 영향은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즉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얼리버드가 되고 싶으신가요? 천천히 꾸준히 시작하세요. 전문가들은 이상적인 기상 시간에 도달할 때까지 몇 주에 걸쳐 며칠마다 알람을 15분에서 20분씩 서서히 앞당기라고 조언합니다. 여기서 일관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적응하기 시작할 수도 있지만 주말이 됐을 때 늦게까지 있다가 아침잠을 자던 습관으로 돌아간다면 난관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일주일 내내 쌓아 올린 모멘텀이 금방 사라질 겁니다. 빛에 노출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수면 각성 리듬을 설정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을 방해하지 않도록 화면을 끄세요. 잠에서 깨면 햇빛을 쬐어 신체가 멜라토닌 생성을 마무리하도록 신호를 보내세요. 밤 늦게까지 활동하면 수면 전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야간 운동 세션을 오전 또는 오후 운동으로 바꾸면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식사 시간을 재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행성 생활이 자신에게 적합하고 약속을 지키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그 일정을 유지하세요. 최고의 CEO들에게 큰 영감을 받아 그들의 새벽을 깨우는 일상을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시죠? 생각만큼 대단한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하지만 숙면을 취하는 시간을 줄인다면 이는 큰 실수예요. 매사에 까칠해지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체중이 늘 수도 있고 불안감이나 심장질환 위험 증가와 같은 불쾌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에 또 다른 지혜가 있어요. 아주 일찍 업무를 시작한다면 마무리도 일찍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대부분의 수면 전문가들은 하루를 아주 일찍 시작하면서도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거나 이메일 받은 편지함 화면만 보는 거물급 인사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로운 트렌드를 형성하니까요. 따라서 올빼미형인 여러분이 이른 아침 루틴으로 전환하려고 한다면 건강하고 편안한 수면을 포기하는 건 그리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균형을 유지한다면 필요한 변화를 시도하는 건 괜찮을 거예요.